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요즘 길거리마다 벚꽃 개나리들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죠. 이럴 때 마냥 기쁘지 않고 오히려 화창함 속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외로울까 생각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나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외롭다는 거 나쁜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무수한 감정 중 쓸데없는 감정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식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들 중 가장 본연의 모습을 지닌 외로움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식물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레위시아입니다. 꽃들이 형형색색 정말 예쁘게 피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보았을까요? 우선 많은 햇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그에 가까운 빛을 많이 쐬어주었더니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났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건강한 레위시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도 제때제때 주어야 하는데요. 레위시아는 다육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전체적으로 다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분갈이하여 식재할 경우에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어주는 게 좋겠죠. 분갈이 흙과 마사토를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레위시아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큰 금매화입니다. 농원에는 소품과 중품이 들어와 있네요. 높은 산 풀밭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뿌리 잎은 잎자루가 길고 줄기 잎은 잎자루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들이셔서 키워주신다면 여름에 꽃을 피워내는 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꽃을 피워내는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입니다. 꽃잎도 예쁘고 잎도 시원시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청강초롱입니다. 청강초롱의 꽃은 6월부터 8월 즈음에 피어납니다. 백색 혹은 연한 홍자색 바탕으로 짙은 반점이 있는데 그 꽃이 정말 우아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다음 보고 계신 이 친구는 센트란투스입니다. 센트란투스 속은 유럽이 원산인 허브 및 관목식물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센트란투스는 별 모양의 꽃이 피어납니다. 붉은색의 꽃봉오리가 아롱다롱 열려 있습니다. 곧 피어날 꽃을 기다려봅니다. 다음 친구는 수끈 베로니카입니다. 수끈이라 하면 겨울이 되면 줄기, 즉 지상부는 말라서 휴명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뿌리는 살아있다가 이듬해 봄이 오면 새로 움이 트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수끈 베로니카였습니다. 다음 친구는 노란 가자니아입니다. 둥근 모양의 꽃잎은 많이 보셨을 텐데 가자니아 꽃잎은 삐죽삐죽 뾰족한 모양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죠. 다음 친구는 노지월동 정말 잘 되는 야생화 화택 떡쑥입니다. 백두산 떡쑥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백두산, 시베리아, 일본, 몽골 등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노지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은 미니토플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미니토플, 일반 토플에 비해 잎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6월부터 9월 즈음에 개화를 합니다. 이 친구 내한성이 좋아서 전국에서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작은 잎이 귀엽고 선명한 꽃을 피워냅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향긋하고 봉긋봉긋한 느낌을 주는 분홍아주가입니다. 분홍아주가는요, 번식이 참 잘 되는 친구입니다. 긴 화분에 심어 놓아도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쁘네요. 꿀풀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 향기 페랭이가 되겠습니다. 향기 페랭이 꽃도 정말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요. 꽃색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홍색과 빨간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기 페랭이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다육식물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주 목걸이, 루비 넥클리스, 루비 넥클리스, 루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꽃은 노란색의 신비감을 주는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직 덜 피었는데 피면 또 예쁠 것 같습니다. 잎은 처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다가 자라면서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꽃과 잎 모두 예쁜 식물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설란입니다. 농원에는 진한 핑크색의 설란과 하얀 설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란은요, 내한성이 정말 강한 종으로 토양은 배수성이 좋은 토양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가습한 환경은 마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 이렇게 꽃이 피고 난 후에 꽃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면 조금은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꽃을 피워줄 노란 페랭이입니다. 페랭이가 꽃을 피워내는 이상적인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곧 있으면 페랭이 꽃을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친구도 페랭이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키우셔도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좀 더 잎장이 얇은 실페랭이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른 페랭이에 비해서 조금 더 가는 느낌을 주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데 또 꽃이 달리고 나면 정말 우아하게 한 폭의 그림처럼 피어나는데요. 이 모습이 참 유려하더라고요. 실페랭이 보셨으면 다음 보여드릴 친구 실잔대입니다. 잔대는요, 보라색의 꽃을 피워내는데 이렇게 봉어리가 매달려 있네요. 양지 바른 공간을 좋아하고 산과 들에 귀여운 꽃을 피워내니 우리나라 전국에 자생하는 그런 내한성 강한 숙군초가 되겠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숙군 식물입니다. 다만 여름에 직사, 광선을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키워내면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친구는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는데도 잘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가지피기 도라지는 뿌리 나누기로 분갈이를 해주면 번식도 빨라지고 꽃도 잘 핍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장구채입니다. 무늬가 참 싱긋한 느낌을 주는 친구가 되겠죠. 연두색과 초록색이 잘 어울려져 있는 친구입니다. 장구채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자생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남도자리입니다. 푸릇푸릇 초록색이 잘 올라와 있네요. 남도자리는 하얀 순백의 꽃을 피워냅니다. 또 이름도 독특하죠. 키가 비교적 낮게 자라는 편에 속하고 키우면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 분홍 꿀풀입니다. 꽃이 피어나면 꿀풀꽃 정말 예쁜데 아직은 꽃이 안 피어나 있네요. 이 말인즉슨 꽃이 피어날 시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꽃은 푸른색을 띠는데 이 푸른색이 또 신비감을 주는 그런 친구죠. 내한성도 강하기 때문에 노지활동 무리 없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가습을 주의해 주시면서 조금 건조하게 키워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플랑케니아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꽃도 작게 피어나는데요.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작고 소중한 그런 친구예요. 자라면서 늘어지면서 커지는데 정말 앙증맞고 이쁘더라고요. 간접광을 좋아하는 친구고 위특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겨울에도 푸른 잎 보고 싶으시다면 베란다에서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홍 색감과 화심 근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있는 둥근 테두리가 참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장백 페랭이를 기로하고 보고시고 있는 친구 보리사초입니다. 보리사초는요, 가느다란 실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친구 겹터리플입니다. 겹으로 된 하얀 꽃이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터리플에 이렇게 나 있는 잎도 참 귀여운 매력을 발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한 구름국화도 나와 있네요. 구름국화 꽃도 정말 예쁘죠. 잎의 앞면은 연한 핑크를 띠는데 또 뒷면은 이렇게 진한 느낌을 주는 분홍색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꽃에
꽃의 앞면과 뒷면을 관찰해 보는 재미도 쏠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보석처럼 꽃이 피어나 있는데 이게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칼릭 금매화입니다. 이름을 딱 듣고 떠오른 이미지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금빛을 띠고 있고 잎은 칼립처럼 뾰족뾰족 길쭉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고향인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이끼용담입니다. 이끼용담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여름철엔 너무나 고온다습한 환경만 아니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하얀색의 꽃이 지피식물처럼 다금다금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이끼용담 옆에는요, 분홍용담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홍 애기용담은요, 양지나 반음지 모두 적합하게 잘 자라납니다. 이 친구는요,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면서 물 관리는요,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간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장구제입니다. 꽃으로나 잎으로나 그 모습이 참 뽐낼만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꽃받침이 장구같이 생겼고 꽃은 분홍색을 띈다고 해서 분홍장구채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꽃말은 동자의 웃음이라는 귀여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장구채는요, 바위 틈새에서 자라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여드리는 친구 넝굴장구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넝쿨성이 특징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장구채는 밑에서 굵은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갈라져서 옆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줄기가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디가 굵고 줄기가 빽빽하게 자라나는 것이 풍성한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 친구 에티오네마가 되겠습니다. 리스본과 참 닮은 모습을 하고 있죠. 십자화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개화 시기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한성도 강한 식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친구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도끼와 드래곤이 이렇게 분홍색의 꽃을 피웠더라고요.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안드레시스 스위스 바위솔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분홍 말발돌이입니다. 스트로베리 필즈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이기도 하죠. 불그스름한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도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말발돌이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말발돌이라는 이름은 꽃이 지고 나면 맺히는 열매가 말발구부의 편차 같다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비감을 주는 이 친구들은 캐나다 매발톱이 되겠습니다. 매발톱 중에서는 잎이 가장 작은 소형종에 속하며 추위에 강해서 포트채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 모양이 참 독특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꽃대를 쭉쭉 올려주는 기간도 긴 편이라서 이렇게 귀여운 꽃을 오랫동안 감상 가능하십니다. 소품이지만 꽃의 봉오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또 아닙니다. 다음 친구는 구슬잔디입니다. 다년생이고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보라색의 보석 같은 꽃을 피워요. 다음 친구는 붉은 분홍색 꽃을 피워내는 왕관 골무가 되겠습니다. 얼른 성장해서 꽃 보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입고 요청해 주셨던 애기 지손입니다. 꽃 보고 나니 인기가 왜 많은지 알 것 같은 그런 지손이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꽃색이 정말 고운 헬리안트문이 되겠습니다. 종이장처럼 여리여리한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백두산 장구채입니다. 백두산 장구채는 하얀색의 꽃을 피워내는 야생성 강한 친구죠. 다음 친구는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엘레강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아한 느낌을 주는 꽃을 피워내는데요. 터리플은 양지에서도 잘 자라나며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 번식도 잘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노랑공이입니다. 노랑공이는 키울 때 가지를 잘라 모양을 가꾸면서 키워내시면 나만의 노랑공이를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해서
있는데요. 새가 잘 안 드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잔디술 페랭이가 되겠습니다. 잔디술 페랭이는요, 가뭄에도 강하고 내한성도 좋은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이름이 참 귀여운 노루오줌입니다. 뿌리를 파내보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농원에 중품 친구 삼총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친구라고 합니다. 꽃말은 기약 없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산지의 숲이나 습지의 물기가 많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햇볕이 4시간 정도 비춰주는 공간도 좋아하고 밭 음질에서도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수국을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겠죠. 농원에 별 모양을 닮은 별수국 2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꽃색감 참 예쁘죠. 푸른색의 별수국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겹꽃으로 피어나고 잎은 마주나기 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잎이 수국인 만큼 여름에는 매일 물을 주고 그 외 계절에도 1~2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황빛깔을 좋아하신다면 이 채송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며 강한 햇볕 아래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누구일까요? 색감이 은은하고 예쁜 향설초입니다. 농원에는 분홍색과 하얀색의 향설초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향해 방긋방긋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영어명은 바고파라고 하네요. 해를 받을수록 꽃들이 진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은 풍노초입니다. 풍노초는 농원에서 인기가 정말 꾸준한 친구들인데요. 처음 야생화를 키워내시는 분들도, 처음 식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풍노초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쌍떡잎 식물 지소니풀과 여러 해살이인 풍노초는 한국, 중국, 일본, 북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산가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한번 들이셔서 꾸준히 오래 기르다 보면 뿌리가 점차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근상 형태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돌도 올려보고 예쁜 화분에도 분갈이를 해보시면서 예쁜 인테리어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취향이 맞는 풍노초 들이셔서 예쁘게 가꾸어 내시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친구는 흰떡 천남성이 되겠습니다.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흰떡 천남성은 일본에서 개량한 개량종에 속합니다. 줄기의 문양이 독특하고 하얀색의 꽃이 떡잎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백합과의 식물인 노랑엘레지가 되겠습니다. 백합과이기 때문에 구근으로 자라나며 단연색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참 우아한 노란색을 띠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예쁜 꽃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친구는 별피기 바람꽃이 되겠습니다. 노지활동 잘 되는 식물들인데요. 이 친구도 포트마다 꽃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예쁜 자주빛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님들이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주니 저도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핑크샤인 사랑초입니다. 핑크색과 연한 핑크색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모습이 참 앙증맞고 귀여운 친구죠. 잎은 3가지의 잎장이 한데 모여나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어쩜 이러한 색감을 내뿜는 것일까요? 너무 예쁜 사랑초였습니다. 수영이 부들부들 눈길을 사로잡는 깃털 동자입니다. 너무 귀여운 야생화죠. 마당식물, 정원식물로 키우기 좋은 친구인데요. 청아지손이처럼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참 예쁩니다.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바람춤을 추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는요, 겉은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봄과 가을에도요, 3~4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많은 양의 물이 증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레국화 다음 친구 붉은 병꽃입니다. 꽃말은 전설이라는 꽃말을 가진 친구로 쌍떡잎 식물 국두선이목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 과목이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자생을 합니다.
여러 담쟁이들 중에서도 황금색의 잎을 피어내는 황금 담쟁이도 농원에 있네요. 황금 빛깔의 잎이 다른 식물들 사이에서 눈에 쏙쏙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고려 담쟁이입니다. 고려 담쟁이는 붉은 계열의 단풍 잎을 가져서 색상이 조금씩 변화하는데 이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농원에는 또 다양한 색감의 토플들도 있습니다. 빨간, 분홍색의 토플 있고요. 아직 색상을 잘 모르는 랜덤 색상 토플도 있습니다. 사실 토플은요, 잎도 예쁘고 꽃도 길쭉길쭉하게 자라나서 피어나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닭간의 페랭이도 꽃봉오리 올려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진한 루비색을 피워줄 루비 흑심 페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루비 색상을 가진 루비 솔채입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구멍 뚫린 채를 닮았다 하여 루비 솔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꽃을 피어내주는 식물입니다. 사계 소국은 보랏빛깔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보랏빛이 참 예뻐요. 다음 친구는 연보랏빛 초롱꽃을 피워주는 바위초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울방울 꽃대가 올라온 모습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초롱, 고산초롱이 있습니다. 바위초롱보다는 잎의 줄기가 조금 더 몽뚝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초롱은 자주초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초롱은 앞서 보신 고산초롱, 바위초롱보다는 붉은 색상의 느낌이 더 들어가는 자주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친구는 버베나 빨강입니다. 빨강색의 색감이 정말 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죠. 지금 수컷버베나의 꽃봉오리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감이 정말 쨍한 느낌을 주어서 눈길을 사로잡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 운남소국은요, 생명력이 강해서 정원에 많이 키우시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라든가 하엽 등에 모두 강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애기 장구채입니다. 애기 장구채는요, 연분홍색의 색감이 피어나고요. 그 옆에 이 친구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역시 연분홍의 꽃들이 모아 피어나죠. 다음 친구는 벌노랑이입니다. 땅에서 기어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지피식물로 식재하기 적합한 식물입니다. 노란 꽃이 피죠. 다음 친구 뻐꾸기 장구채는 장구채 중에서도 가느다란 꽃잎과 줄기가 참 귀여운 친구죠. 다음 친구 차가 후룩스는 향기가 참 좋은 식물에 속합니다.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파스텔톤의 보랏빛깔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친구는 블랙레드 후룩스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꽃대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곧이어서 피어날 꽃은 블랙 색상과 레드 색상이 절묘하게 섞여서 조금 다크한 레드 색상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고 있는 분홍 꼬리풀 역시 나와 있습니다. 꼬리를 닮은 모습이 참 귀여운 야생화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꽃망울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귀엽지만 강인한 느낌을 주는 소립 도라지입니다. 꽃말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네요. 보라색 좋아하고 도라지꽃 특유의 정겨움을 좋아하신다면 실망하지 않을 식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외성 자주꽃 방망이가 되겠습니다. 꽃이 방망이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예쁜 클레마티스 의아리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는요, 덩쿨성 식물로 꽃의 색깔과 크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의 크기와 매력 때문에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의 원산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로 줄기가 30cm에서 3m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월동 온도는요, 영하 25도까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요, 의아리 속의 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큰 꽃 의아리와 다른 위령성이라는 식물을 교배해서 개량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 의아리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요. 꽃도 예쁘기도 하지만 건조하고 척박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양지나 반그늘의 비옥한 땅에서 더 잘 자라지만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식물로 유명하죠. 덩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울타리를 세워 주셔도 좋아요. 화분에 심어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주시고 물은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이 촉촉하도록 유지를 시켜주시고 겨울에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유지한다는 것이지 물에 잠길 정도로 듬뿍 줄 필요는 없습니다. 클레마티스 번식은 삽목 또는 뿌리 나누기 가능합니다. 예쁜 찔레꽃 감상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찔레꽃은 향기가 은은하게 좋고 꽃가루가 많아서 벌들도 참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찔레꽃은요, 사포닌과 비타민C, 아미노산, 타닌, 지반산 함유량이 높아서 기미와 주근깨 완화, 피부 건강 개선 및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찔레의 성분을 알고 키워주는 것도 좋은 지식 축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찔레 열매는 한약재로도 사용이 되면서 여성 관련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찔레꽃을 노지에서 키우셔도 좋은데요. 화분에서 키워내실 분들은 이 친구들이 워낙 잘 자라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이 좋아하는 햇빛을 잘 맞게 해주시고 통풍도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찔레는 예로부터 산기슭이나 볕이 잘 드는 냇가, 골짜기 등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찔레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라고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는 식물로도 유명하죠. 여러 색감을 가진 찔레는요, 다양한 색감 덕분에 한 종류만 키우시는 분들은 극히 더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를 키우시면서 나의 취향은 어떤 찔레랑 잘 맞나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큰 장미꽃은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장미를 닮은 찔레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화려함을 가진 식물이 찔레 아닌가 싶습니다. 찔레꽃을 잘 키우시려면 겨울을 제외한 성장 시기에는 물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주시면 좋습니다. 흙의 표면이 약간 건조할 때만 식물에 물을 주는 거죠.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물이 당연히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 물을 주시면 좋겠죠. 찔레꽃과 같은 인가목 역시 장미꽃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비옥한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비료를 쏙쏙 올려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인가목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